브랜드 창업 25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신을 소유한 아이디어, 전략을 나누겠습니다. 전략의 응축, 그것이 바로 브랜드입니다. 그러므로 창업 전략은 브랜드를 만드는 전략이어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창업의 차별성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영 전략이라는 개념이 시작되었던 오래전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철도 사업을 운영하는 미국의 경영자인 필립 안슈츠는 철도 사업에서 우리는 최초이며 1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케팅 근시안이라는 논문으로 현대 마케팅의 방향을 바꾼 테오도르 레빗 교수는 철도는 더는 철도 사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이며 철도 사업끼리 경쟁하면 안 된다고 말했죠. 그 이유는 철도업을 운수업이라는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저렴한 항공회사의 등장으로 인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존의 사업들이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근시안적 마케팅에서 벗어나길 설파했습니다. 롤렉스의 안드레 하이니거 대표는 롤렉스는 시계 사업이 아니다. 우리는 사치품 사업이다 라고 말했고,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을 처음 들고 나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휴대폰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되는 새로운 기계다라고 말했습니다. 화장품 회사 레블론의 창업주인 찰스 레븐스는 우리는 화장품을 만들지만 희망을 파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의 리딩 브랜드들의 공통점은 이렇게 자신의 업을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여주는 전략의 형태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질문에 대한 실행입니다. 만약 어떤 빵가게 주인이 우리는 빵을 팔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고객은 그 빵집에서 무엇을 쳐다볼까요? 아마도 진열대를 살펴보면서 빵 말고 잼도 팔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빵 주인은 손님을 보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면 다르게 볼 것입니다. 우리는 가꾸운 빵이 주는 행복으로 아침을 즐겁게 만듭니다. 즐거움을 팝니다. 우리는 항상 신선한 재료로서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맛의 행복을 팝니다. 우리 집에서 빵을 하나 사시면 오늘 점심을 굶는 아이에게도 같은 빵 하나를 전달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사고 파는 경제의 법칙을 넘어선 주고받는 신경제의 개념입니다. 대부분의 탁월한 전략은 이처럼 기존의 생각과는 다른 차원의 생각을 실행으로 옮길 때 일어납니다. 여기서 브랜드가 만들어집니다. 피터 드러커는 비즈니스에는 오직 두 가지의 기능만 있는데 하나는 마케팅이고 또 하나는 혁신이라고 했죠. 피터 드러커의 견해에 의하면 이 가상의 빵집 주인은 간단하게 먹는 식사 대용품인 빵을 즐거움과 행복 그리고 사회적 사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혁신입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가치를 만들어 놓았고 다른 빵집들이 경쟁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마케팅입니다. 빵집 주인의 전략은 아주 간단합니다. 빵을 빵으로 팔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독자가 창업에 관한 브랜드와 마케팅에 관한 내용이 이 동영상이 처음이거나 두 번째 접하는 것이면 브랜드처럼 전략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독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면 전략이죠. 모든 상황마다 전략은 다르며 그리고 표준이 될 만한 완벽한 전략은 없어서 전략에 관한 정의도 책마다 다르고 시대별로 다릅니다. 앞서 소개한 기업의 재정의 전략도 전략의 일부입니다. 전략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하는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상황마다 다르게 이해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아쉽게도 우리는 기존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하거나 재정의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도출하는 전략을 간파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당신의 창업 전략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아마 몹시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질문을 받기 전까지는 분명 머릿속에 선명한 전략이 있었는데 막상 말로 하려니 너무나 일반적인 생각과 단어만 떠오르기 때문이죠. 창업 전략은 창업 아이템 선정, 매장 선택, 창업 날짜 선택, 창업 인원 선정, 창업 당일의 판매 계획, 창업 이후의 홍보 등 이 모든 창업 전술이 덩어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픈 전략, 경쟁 전략, 생존 전략, 성장 전략 등 수많은 날카로운 생각들로 구성된 창업 전략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 동영상에서 말하는 창업 전략은 브랜드를 구축하는 전략입니다.
앞으로 소개될 전략의 개념과 의미는 평상시에는 생각하지 않는 관점과 어휘로 인해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업을 한다면 이제부터 모든 의사결정은 이러한 전략을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것은 햄릿의 대사가 아니라 대부분의 소규모 창업자들이 아침과 저녁에 문을 열고 닫으면서 되뇌는 독백입니다. 창업주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 외에도 창업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되며 선택을 강요받죠. 창업주는 한동안 자신이 모든 것을 직접 결정합니다. 직종에 따라서 많게는 1000개에서 적게는 500개의 의사결정을 합니다. 아마 창업 직전까지도 창업을 지금 할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할 것인가에 관한 마지막 의사결정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창업주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에는 장단점이 있고 무엇보다 한 번도 하지 않던 선택이었기에 장단점의 결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기치 않은 결과로 나타납니다. 선택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선택 후에 후회하지 않거나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마케팅에서는 그것을 전략적 선택 혹은 전략이라고도 말하죠. 창업의 창에서 다룬 시장조사는 창업과 동시에 터지게 될 위험한 의사결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창업 준비 기간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로서 2, 3년 동안 준비하는 미국과 일본에 비하면 대단히 짧습니다. 짧은 창업 준비 기간이 말해주는 것은 대부분의 창업주가 당장의 시장 트렌드를 따라가거나 그 외에 선택의 폭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또한 전략적 안목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기에 묻지마 창업도 많습니다. 반면에 2, 3년 동안 준비한다는 것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게 되는 위험한 선택을 사전에 모두 점검했거나 해결했다는 의미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안에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창업주는 정말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운에 맡기는 위험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한 것은 자신이 지금 하는 선택이 창업의 지속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실패하거나 폐업이 되었지만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죠. 이처럼 전략을 이해하지 않으면 자신의 성공과 실패한 원인을 분별하지 못해서 같은 실수만 되풀이하게 됩니다. 전략이라는 단어는 창업 이후 창업주가 평생 생각해야 하는 사고의 틀입니다. 창업주는 어떤 일을 하든지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략적 사고로 폐업을 했다면 완벽한 성공을 위해서 전략적 폐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략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잔머리 혹은 번뜩이는 아이디어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략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부터 매우 위험하죠. 앞으로 창업주가 되면 수많은 사람의 조언과 불만 그리고 보고를 받게 됩니다. 또 수많은 회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회의에서 나온 잔꾀와 아이디어를 그럴싸하게 정리한 것이 전략이 아닙니다. 전략에 대해서 보다 전략적인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 전략의 원래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략, 스트라티지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 스트라티지에스의 용병술로서 그 정의는 적을 이기기 위해서 군대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죠. 간혹 상권이 좋은 곳에서 매장을 오픈한 것은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전략이 없거나 차별화가 없는 상품일 때는 장소가 유일한 전략이 됩니다. 그러나 전략으로 선택한 장소는 권리금과 건물주 그 외의 상권의 변화에 따라서 변동이 심합니다. 따라서 창업할 때 장소를 전략의 1순위로 두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위험하고 초라한 전략입니다. 만약 창업 1호 매장을 교육 매장으로 런칭하려고 할 때 역세권에 오픈하는 것은 그야말로 최상의 전략이 아니라 최악의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교육 매장의 목표는 창업주가 검증되지 않은 자신의 많은 생각을 실험하는 곳이죠. 따라서 이곳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가 아니라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 곳이기에 많은 사람이 와서는 안 됩니다. 이곳은
스스로 찾아오는 손님과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손님을 통해서 창업주의 생각을 점검하는 창업의 전투전선입니다. 만약 역세권으로 인해서 문을 연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창업 이후 브랜드 완성도에 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사라지고 모든 것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 중심으로 맞추게 됩니다. 그 때문에 3년의 단계별 창업을 위한 미래 전략을 완성할 매장은 역세권이 아니라 시간을 가지면서 천천히 배워갈 수 있는 한적한 곳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좋은 위치에 창업하는 것은 일반적인 전략이지만 목표에 따라서는 최악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전략은 미래의 결과에 대한 현재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 기간 동안 미래에 벌어질 일들에 관해서 시나리오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어떤 의사결정도 전략적 선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유사한 행위를 바둑에서는 포석이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가장 좋은 전략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전략이라는 말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경쟁자의 생각을 정리해서 역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즉 경쟁자의 관점에서 내리는 판단이 바로 전략적 선택입니다. 이런 경쟁자의 관점은 창업에서 소비자 관점과 시장 관점으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자들에게 이런 입장 정리와 관점의 변화가 한동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전략적 선택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만 소자본 창업주들에게 어떤 착오는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기에 초창기에는 개인 취향을 기반으로 한 직관만으로 전략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시장 조사를 통해서 사전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충분히 염두에 두었지만 막상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원칙이라는 이름의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원칙은 앞서 다룬 내가 왜 창업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답하며 도출된 창업주의 철학입니다. 전략의 상위 개념이 바로 원칙이죠. 대부분의 강력한 브랜드들은 원칙을 세워서 일관성을 고수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전략을 펼칩니다. 그들은 원칙을 전략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